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죠.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예.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거는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거기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제가 컴퓨터에 뭐가 작성되고 나가는지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동양대 총장 상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의존원 입시에 활용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 용역과제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딸 용돈까지 챙겨준 것을 보면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스펙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가 부부간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 교육이나 집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점 사실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전직 의원들이 정치 공세를 펼치며 했던 발언들입니다. 구수의 검찰 구태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국힘당이 모두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지난 1년 4개월여간 진행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600만 원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는데요. 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판결을 받아내려고 판사 사찰을 했던 걸까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물론 최종 선고심이 아니어서 당연히 항소하게 될 테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검찰이 구형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선고가 된 건데요. 사문서 위조,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보조금 위반, 사기, 총 8개 항목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도 납득도 안 가는 이 편파적 선고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걸까요? 우선 담당 판사인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을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처음 정교수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으로 온 임 부장판사는 전임인 김 부장판사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재판을 진행해 오는 등 검찰의 주장과 의견을 많이 들어준 판사였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정교수 재판에서도 법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죄를 경고합니다. 우리가 위증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라며 정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위증죄를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임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증인을 빤히 바라보다가 마이크를 잡고 강한 질책을 한 건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정경심 교수 딸 조 씨에게 논문 제1저자를 부여했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가 나왔을 때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증언을 할 때도 임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이냐, 그게 무슨 대답이냐고 증인들을 꾸짖었는데요. 이런 임 재판장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선 판사마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리하다, 재판 준비가 충실해 위증을 잡아낸다란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심판인 판사가 선수로 뛰고 있다, 자신의 확증 편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 교수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 대한 질책이 있을 때마다 정 교수의 지지자들은 임 부장판사를 검찰 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증에 대한 재판부의 개입은 재판부의 심증과는 상관이 없다며
재판장 입장에선 피고인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위증 논란으로 재판의 신뢰가 하락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우가 결국 확증 편향으로 흘러 말도 안 되는 유죄가 선고된 건데요.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며 누구나 쉽게 위조가 가능하다면서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하려던 검찰, 결국 실패로 끝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부장판사는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건 기이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증거인멸 시도에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까지. 정말 최악의 판사임을 인증한 거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합니다. 날도 춥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기운이 많이 빠지는 힘든 하루네요. 정 교수 측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 선고를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재판부가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항소심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 변호사는 정 교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유죄 판단의 기본 핵심 논거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하나하나의 반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부인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적어도 구두 선거에서는 검찰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정황 증거들만 나열됐다며 하나의 추측과 예단, 의심을 갖고 유죄 판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했던 많은 입증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든 유죄로 인정된 걸 보면서 적지 않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과 양립되지 않는 또는 무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과연 충분한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종적인 죄와 책임, 없는 죄를 만들어낸 죄, 그리고 그 책임 반드시 묻겠습니다. 같은 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치 검찰들은 정신을 잃은 듯 보입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정종권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는데요. 오로지 검찰개혁을 진행해온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한 보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오로지 복수를 위한 괴물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